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근데 과학을 이끈 과학자 특집으로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인물로서 맥스웰이라는 이제 과학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맥스웰 하니까 이제 그러면 커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커피 이름은 아니고 맥스웰 하면 전자기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정립한 이제 스코틀랜드의 과학자로서 서구에서는 이제 뉴턴, 아인슈타인에 이어서 그 과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위를 고전 과학을 제끼고 현대 과학으로 좁힌다면 거의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맥스웰이 정립한 이 전자기학이란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하고 이제 자기의 상호 연관성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가 바로 이제 전기 모터죠. 전기로 이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이제 모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자기 에너지를 거꾸로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꾼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발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제 편하게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렇게 그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기, 큰 이제 발전기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전기하고 자기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 그 electromagnetic fiel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번역하면 전자기장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공간, 즉 그러니까 이 전자기장을 기반으로 나온 기술이 바로 이제 전파통신, 무선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라디오, 휴대폰 이런 거 다 이제 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와 무선 통신이 바로 이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기학을 정립한 이 맥스웰이란 분을 현대과학을 발전시킨 최고의 인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자, 뉴턴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고전 물리학은 바로 이제 맥스웰에 이르러서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현대에 와서 이제 매우 중요한 물리학 이론들인 이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 같은 것들도 바로 이 맥스웰의 이론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혹자는 만약 이제 맥스웰이 좀 더 오래 살았다고 하면 이 상대성 이론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맥스웰은 과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이 수학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물리학의 주도권이 그 실험, 경험 이런 실험 물리학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드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별로 이제 지명도가 높지 않아서 맥스웰 하면 그냥 과학자라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커피 브랜드를 이제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물리학과에 들어간 이 대학생 정도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마 이 맥스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의 이론을 정리한 이 방정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렵기로 유명한 벡터 미적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벡터의 또 미적분 이거 말만 들어도 당근히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을 이제 배우러 들어갔다가 이거 물리학 냄새도 맡기 전에 일단 상당히 깝깝하고 어려운 이 수학의 벽을 먼저 넘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맥스웰인 분이 되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찌 보면 맥스웰은 물리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스웰이 이제 어린 시절에 유럽은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전구랑 전신기 이런 기계들이 이제 막 계속 발명이 되고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은 박람회 같은 데 가가지고 전기 기구들을 보고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이게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맥스웰이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맥스웰은 이제 이전까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발견된 그 전기와
자기에 관한 그런 단편적인 이론들을 통합하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그런 분이시죠. 이걸 보면 이제 맥스웰은 뭐 뉴턴이랑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은데, 뉴턴도 이제 이전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사람들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수학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뉴턴의 역학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맥스웰 역시도 페러데이나 뭐 웨르스테드 같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전기하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은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전자기하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론 물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이론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만들고, 맥스웰은 이제 그 이론 물리학을 실험 물리학 위로 끌어올리는, 그 위상을 끌어올리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수학에 이제 정통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턴은 이제 중력장 내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됐는데,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가 상호 연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벡터 미적분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양반들의 그 수학적 이론은 그저 뭐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서 이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벅찬 그런 수준이죠. 근데 뭐 이걸 근데 처음부터 죄다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기호까지 뭐 만들어내고 했다는 거 보면 뭐 확실히 뭐 둘 다 천재라는 것은 뭐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맥스웰은 이제 그 이전까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전자기학 이론을 네 개의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뭐 맥스웰의 네 개의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방정식이 이제 간결함과 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건 뭐 그런 똑똑하신 분들이나 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수식을 이제 어떻게 읽는지조차도 사실은 좀 막막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그리고 뭐 근데 뭐 뉴턴 역학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어지간히 이제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뉴턴의 그 가속도 방정식 있죠. 누구나 많이들 알고 있는 F 이퀄 ma, 이거 하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아주 간단하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하다 싶은 이제 중력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F는 R의 제곱분의 G M1 M2. 이제 이걸 이제 풀어보면 결국 이제 중력은 중력 상수 G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 질량의 곱이다 정도로 이제 읽을 수 있는데, 대충 이것도 이제 뭐 중력이라는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론 자체는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뭐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의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제는. 근데 맥스웰의 그 네 개 유명한 네 개 방정식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 세 번째 방정식이 좀 유명한데, 이게 이제 그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방정식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폐곡선 둘레의 전기장의 회전량은 그 폐곡선을 관통하는 자속 밀도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거의 외계어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과에 다니는 그런 친구에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주긴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속 밀도의 시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 밀도의 축을 회전하는 전기장이 형성된다, 생성된다는 건데, 그냥 뭐 저도 됐다라는 밖에는 뭐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이 맥스웰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만 거의 뭐 1년이 꼬박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 같이 이제 비물리학 전공자들끼리 이걸 뭐 펼쳐내서 이야기하고 제가 설명드리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 못하고 들으시는 분도 이해하기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수준에선 그냥 대충 이 맥스웰이라는 양반이 전기와 자기의 속성을 수학적으로 잘 풀어내서 설명했구나.
잘 풀어서 설명했는데 듣는 사람, 이해할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좌우지간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벡터 미적분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되게 어려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혹 우리 아이들이 물리학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미리미리 수학 공부를 엄청나게, 정말로 엄청나게 빡세게 시켜 놓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웃기는 사실 하나는, 이제 맥스웰이 이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정리한 이 방정식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제 맥스웰 본인도 뭐 이걸 어떻게 나중에 사용, 이런 거 뭐 개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맥스웰의 이 파동 방정식은 그 당시까지 이제 학계의 주류 이론이 됐던 이제 뉴턴의 역학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인정도 별로 이제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우연한 기회에 맥스웰이 방정식에서 이제 예언한 그런 이제 전파의 존재가 실제로 이제 입증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은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맥스웰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 전자기학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현재의 그 과학 문명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의 그 풀네임은 동서식품의 맥스웰, 이렇게가 아니라 제임스 클락 맥스웰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이제 1831년 존 클락 맥스웰이라는 이제 아버지와 프란시스 K라는 이제 어머니의 이제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 위로는 이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워낙 이제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외동아들처럼 이게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31년 하면 이제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제 발견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맥스웰은 48세의 나이로 이제 1879년에 이제 죽었는데, 이 해는 이제 바로 아인슈타인이 또 이제 태어난 해이기도 하죠. 지난번에 이제 조금 애매하지만 갈릴레오와 뉴턴의 이제 사망연도와 출생연도가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연히도 이 맥스웰과 아인슈타인 간에도 뭐 이렇게 좀 그 사망연도와 출생연도가 같은 그런 좀 우연들이 끼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 맥스웰의 이제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도 좀 빵빵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도 이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맥스웰의 어머니는 아주 이제 자상하고 이 호기심 많은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어머니였죠. 다만 이제 그 좀 일찍 암 때문에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 맥스웰이 8살 되던 해에 이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바톤을 이은 맥스웰의 이제 아버지가 역시 이제 어머니처럼 맥스웰을 이제 부족함 없이 잘 보살폈기 때문에 맥스웰은 이제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제 밝고, 그리고 이제 친절한 인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게 되죠.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렸던 이제 다른 이런 인물들하고는 이제 사뭇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고집 세고 이제 오만한 느낌의 갈릴레오나, 또 소심하고 말주변 없었던 이런 뉴턴,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완전 이제 엄친아 스타일의 이제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야학 강사 같은 뭐 사회봉사 활동도 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이제 금슬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주 이제 반듯하고 점잖은 그런 이제 교수님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없었다는 점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스웰은 그 죽을 때까지 아내와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맥스웰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뭐 이렇다는 큰 굴곡은 없었던 것 같고, 뭐 수학과로 시작을 해서 여러 대학을 거치면서 물리학, 천문학 등등의 교수로 또 있으면서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뭐 이러시면서 지내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에 꼽히는 이제 위인답게 어려서부터 이제 워낙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재능은 이제 맥스웰의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어찌 보면 이제 꼽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록 이제 맥스웰의 어머니는 맥스웰이 8살이 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워낙 이제 독실한 그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신이 창조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게 또 그 맥스웰의 그 연구 방향에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맥스웰의 아버지는 비록 변호사 일을 하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이 양반 자체도 그 과학이라는 학문에 이제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이를 먹어서도 이제 왕립학회에서 열리는 그런 과학 세미나 같은 데도 막 참가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나름 아마추어 과학자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스웰의 아버지는 이게 뭐 어려서부터 이제 호기심 많고 이것저것 이제 아무거나 질문하는 맥스웰한테 절대 귀찮아하지 않고 자상하면서도 이제 자세하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맥스웰은 워낙 이제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능숙하게 이제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자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맥스웰이 이제 14살 때 이 타원을 그리는 이제 간편한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요즘도 학교에서 이제 타원을 배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 타원의 중심점 두 개의 이제 핀을 딱 각각 꽂고서 그 핀에 이제 실을 연결을 하죠. 그러고서 이제 그 실에 연필을 걸어서 쭉 돌리면 이제 타원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죠. 이 중학교 때인가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못 박아놓고 이렇게 그리는 걸 보여줬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건 결국 이 얘기죠. 이제 두 개의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결국 이제 동일하다라는 뭐 이런 그 타원의 속성을 이용한 이제 작도법이 되겠죠. 결국 이제 이 작도법은 사실은 이제 맥스웰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이런 그 수학적인 재능이 나름 이제 뛰어나다는 것을 눈치챈 이제 맥스웰의 아버지가 맥스웰의 이 발견을 워낙 이제 평소에 인맥이 있었던 수학 교수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고 이 수학 교수의 도움으로 제대로 이제 논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뭐 14살 뭐 16살 뭐 이랬을 때니까 그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결국 맥스웰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수학이라는 학문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맥스웰의 아버지는 맥스웰에게 이제 본인처럼 법학을 이제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그 논문을 작업해 줬던 이제 교수의 설득으로 인해서 수학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딘버그, 뭐 캠브리지 이렇게 거쳐갖고 이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맥스웰은 아주 어려서부터 전자기학에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스웰이 14살 때 작성한 그 타원 작도에 관한 논문의 발표 이후에 맥스웰의 이제 아버지는 맥스웰을 데리고 뭐 과학쌤이나 뭐 전시회 이런 데를 이제 자주 다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직접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이제 어떤 전시회에서 아주 놀라운 전자기 기계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때 아마 맥스웰이 감명을 받은 기계가 뭔지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충 이제 전기를 사용한 그런 전구라든가 아니면 뭐 초기 형태의 발전기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때의 경험이 맥스웰로 하여금 전자기학의 이제 연구에 몰입하게 만든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전기와 자기 자체는 사실 이제 아주 예전부터 이미 알려져 왔지만 꽤 오랫동안 이 두 가지 힘은 이제 완전히 구분된 별도, 별도로 이제 연구가 된 거죠. 별도의 힘이라는 것이 그때까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맥스웰 바로 전 세대에 이르러서 이 두 가지 힘이 이제 뭔가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이제 뭐 웨르스테드하고 이제 패러데이가 되죠. 웨르스테드 하면 이제 덴마크의 물리학자였는데 당시 이제 처음으로 소개된 전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죠. 전지를 갖고 실험을 하다가 이 전선 근처에 두었던 나침판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거 전기가 흐를 때 주변에 어떤 자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전해지는 말로는 이 사실을 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다른 걸 이제 강의하다가 우연히 이제 뭐 발견했다라고도 하는데 어찌 보면 처음에 무지하게 이제 혼자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발견으로 인해서 이 전기와 자기가 상호간에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싹 트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이제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에서 확실하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이 바로 그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위로 이제 자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전선 주위의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처음 이야기한 전류가 자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이제 전기 모터가 되고 자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응용한 것이 발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패러데이는 이제 수학 지식이 이제 워낙 빈약했고 때문에 이제 자신이 발견한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이 과학적 이론은 사실 이제 물리 현상을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이제 되게 어렵죠. 당연히 공학적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게 되죠. 다시 말해서 다른 이론의 근간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맥스웰이 이러한 전자기적 특성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전자기학은 이제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맥스웰은 이제 오랜 연구 끝에 전기와 자기에 관한 연관성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함께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불리우는 Treatise on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와 자기에 관한 뭐 논문, 그러니까 전자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은 이 책에서 이제 전기와 자기의 원리와 그리고 이제 특성을 네 개의 방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처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발표됐을 때 학계의 반응은 사실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 잘못된 이론이다라는 이제 공격까지도 받기도 하죠. 근데 당시 왜냐하면 이제 주류 학계는 이제 전자 기력을 마치 중력과 비슷한 모델로 이제 설명을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뉴턴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맥스웰의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이 빛이 파동이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빛은 입자라고 주장한 뉴턴의 이론과는 이제 배치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맥스웰은 이제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 자신의 이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맥스웰의 이 이론이 제대로 이제 인정받게 된 것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맥스웰의 이론을 공격하던 쪽의 실험 덕분에 인정을 받게 되죠. 이 맥스웰의 방정식을 정리하면서 이론적으로 이게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던 전파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실험은 이제 원래 맥스웰의 이론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맥스웰의 이론과 반대되는 그 기존 주류 이론을 이제 입증하려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과 완전히 일치를 했던 거죠. 결국 이 실험 이후에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은 제대로 이제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고전 물리학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마침점을 찍는 마지막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전자기장에 대한 업적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마치 이 양반이 이제 전자기장만 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원래 그 외에도 뭐 흑백사진기 시대에서 컬러사진기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광학 쪽 어떤 연구도 하시고 그 이제 금성의 띠가 뭐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밝혀내고 또 맥스웰의 데몬, 그러니까 뭐 맥스웰의 악마, 뭐 이걸로 유명한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이론 등등 해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업적을 그런 남기신 그런 분입니다. 맥스웰은 이제 사실 요즘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엄친아의 천재 정도 되는 아주 대단한 천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이러한 엄청난 과학자들의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 뭐 천재에다가 그 와중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지금까지 이제 인류가 쌓아놨던 그런 이제 엄청난 지식을 일단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게 뭐 사실 당연히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맥스웰의 업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이제 그의 그 천재성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적극적이면서도 어떤 약간의 이제 겸손한 성품 이런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이 맥스웰은 이제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다른 동료들에게 막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뭐 숨기려 하지도 않고 꼽쳐놓고 이러지도 않고 어찌 보면 이제 그가 이룩한 대부분의 업적은 수많은 과학자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그 전자기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험 자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패러데이였는데 이 패러데이와 맥스웰은 거의 뭐 4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학문적인 그 동료로 친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전자기학에 대한 이 서로 이제 둘 간의 이제 공감대가 깔려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려심 많고 예의 바르고 이런 이제 맥스웰의 성품이 아무래도 주의했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수학 지식이 부족해서 이 맥스웰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패러데이를 위해서 맥스웰은 이제 절대 귀찮아하거나 뭐 무시하지 않고 여러 번 자세히 이제 풀어서 설명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론이 이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혹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자기도 이제 계속 매번 이제 의견을 서로 이제 구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이제 혼자만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인의 지원과 또 그들과의 어떤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 천재가 아니라 인재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맥스웰이야말로 이런 시각에 딱 맞는, 거기다 플러스 천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살짝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함이었습니다.